이번 장에서는 연력학이라는 물리과학의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현상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관심을 받아온 주제인데요. 열은 화학 반응 진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연력학은 에너지 변환에 관한 학문인데요. 에너지 전달의 법칙이 화학 반응과 다른 화학 작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시간 범위나 발생 속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력학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 전환은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거고요. 또 물체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과 또 일의 양을 연력학 법칙으로 정의되는 그 각각의 에너지 그리고 엔트로피의 연력학적 변수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학문이 바로 연력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이라든지 에너지, 일, 그리고 엔트로피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자발성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물리학의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각각이 필요로 하는 그 정의들을 보겠습니다. 이 경계면에 해당이 되는 거라든지 계,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주위,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계와 주위를 구분 짓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계면이다 해서 계면, 즉 계와 주위 사이에 계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계, 경계, 그리고 또는 계면, 그리고 주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 열린 계와 닫힌 계, 그리고 고립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내용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먼저 열린 계가 있습니다. 이 열린 계라고 하는 거는 이 주위와 물질이나 에너지를 다 교환할 수 있는 것, 이건 이제 열린 계예요. 완전히 에너지 그리고 물질이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 안에 있는 게 계가 되는 거고, 요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계면이 되는 거고, 이 바깥이 전부가 주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닫힌 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 부분, 즉 물질에 대한 부분의 교환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다만 에너지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닫힌 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주위와 이 계 안에서의 어떠한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불가능한 계가 바로 고립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 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린 계, 닫힌 계, 그리고 고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크기 성질 그리고 세기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은 물리량을 분류할 수 있는 한 방법인데요. 이거는 1917년 미국의 수학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톨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기 성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정의를 보면 계의 크기 성질에 비례하는 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 성질에 해당이 되는 거는 지금 예에 나온 것처럼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연료량, 또 그 외에도 엔트로피라든지 몰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크기 성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물리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 물리량을 합하게 되면은 그 전체 두 개를 합한 그 양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즉 크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1, 2, 3, 4, 이 뭐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 물리량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의 토탈 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의 양과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 면의 양과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를 다 합해서 나타낸 그런 양이다. 이게 이제 토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연용량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봤을 때 부피 같은 거에 우리가 토탈이다 그러면 이 부피 V1과 V2와 V3와 V4를 모두 다 합한 양을 우리가 크기 성질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세기성질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양에는 좀 무관합니다. 자, 여기 정의에 의하면 변화가 가능하고 개의 크기에 무관한 물리 성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예에 해당이 되는 게 압력이라든지 또 뭐 온도라든지 이제 밀도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기 성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기 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뭐 밀도, 뭐 온도, 뭐 이런 부분, 압력, 화학 포텐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기 성질은 우리가 예를 들어 봤을 때 앞에서 토탈은 전부 다 더해 주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서의 토탈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X1이나 X2나 X3이나 X4나 이렇게 같다. 각각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온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온도의 어떤 토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T1에서의 온도나 T2의 온도나 T3 그리고 T4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기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기 성질에 해당되는 예와 그다음에 크기 성질에 해당이 되는 예 그리고 이 세기 성질과 크기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에 대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크기에 비례하는 개의 양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크기 성질을 다 하기 전에 이 세기 성질의 이 부분을 보면 세기 성질 같은 경우에는 개의 크기에는 무관한 그러한 물리 성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크기 성질은 크기의 양에 비례하는 것. 세기 성질은 크기에 무관한 개의 물리적인 성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 성질의 예를 보면 뭐 질량이라든지 길이, 부피, 엔탈피나 엔트로피, 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크기에 비례하는 개의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가 나와 있죠. 질량, 부피, 연용량 같은 것들. 그리고 두 개의 크기 성질이 각각 Q1, Q2라고 하면 두 개를 합치는 경우에는 요것의 합이 된다. 이렇게 크기 성질에 대한 정의 그리고 특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세기 성질 같은 경우에는 개의 크기에 무관하다. 즉 점도나 온도, 압력, 화학 포텐셜 같은 것들은 세기 성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더 표현을 했죠. 압력이라든지 온도 그리고 화합물의 농도나 밀도 또는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것들은 세기 성질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로 이제 나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상태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등산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경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 또 특정 상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과 끝나는 도착 지점이 일정할 때, 같을 때, 처음 시작과 도착하는 지점이 같을 때, 우리가 뭐 A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또는 이렇게 B라고 하는 다른 경로를 가든지, 뭐 C라고 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의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상태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태 함수의 특징이고요. 변화의 처음과 끝점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의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온도라든지 또는 뭐 압력이라든지
엔탈피,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상태 함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상태 함수가 아닌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즉 1이라든지 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상태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 경로에 무관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경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경로 함수다라고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나왔는지 기출문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에 무관한 것으로만 묶은 것은 해서 지금 경로 함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경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어떻게 도달하고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 코스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가는 것. 이게 이제 상태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경로 함수는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변화를 겪는 과정이나 또는 주어진 상태에서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그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앞에서는 1과 열에 해당이 되는 거였고, 또 그 외에도 깁스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도 했는데요. 깁스 에너지라든지 또는 내부 에너지,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것들은 상태 함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로에 무관한 것으로만 묶은 것, 즉 상태 함수에 해당이 되는 그 값으로서 깁스 에너지,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그래서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정의를 보면 고립된 계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리고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공급된 열에서 E를 빼준 이 값과 동일하다. 이때 델타 U는 에너지 변화,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한 값입니다. Q는 계에서 흡수되는 열, 그리고 이것은 계가 한 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러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제1종 연구기관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PV 선도라고 해서 그래프의 아래 면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잠시 후에 그림을 볼 거고요. 여기에서 W라고 하는 것,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P, 즉 압력에 대한 부분, 이때 외부 압력이죠. 외부 압력과 이때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된 부피의 곱이 바로 E를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러면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곱하기 단위 면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H, 높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곱하면 이게 바로 이제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그 면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 높이 차이를 곱하면 이게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이제 압력이 P1, 부피가 V1에서 P2, V2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면적에 해당이 되는 것만큼 이제 1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압력을 주었을 경우에 이 부피 변화에 해당이 되는 그 양만큼의 곱이 결국은 이제 1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소 변화에 대한 부분, 이제 압력을 조금씩 변화를 주었을 경우에 이게 P1에서 P2로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압력을 조금씩 변화를 주었을 경우에 이러한 미소 변화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식으로 표현을 하면 W는 그리고 V2, V1, PdVT와 같은 이러한 적분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피스톤 주위의 압력이 0일 때 피스톤이 팽창 운동을 하면서 20kJ의 열을 주위로 방출했다. 이때 피스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델타 U가 얼마가 되는지, 이거는 이제 Q와 W의 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Q가 2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외부로 이게 팽창 운동을 하면서 주위로 열을 방출한 그런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kJ 플러스 이때 압력이 0인 상태에서 팽창 운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팽창 운동에서는 이제 0이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kJ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0kJ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즉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그러한 독립 변수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고정해야 될 독립 변수의 수가 자유도에 관련된 그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의 상태, 어떤 세기 상태의 변수들 중에서 어떠한 변수들을 고정해야 이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세기 성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어떠한 식에서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값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독립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밖에 나오지 않죠. 결국 이 해에 대한 부분도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x가 1이라는 거. 이런 경우에는 자유도라고 하는 부분은 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2다라고 하는 이 경우에 이 변수가 벌써 x와 y라고 하는 변수는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 두 개를 충족시켜서 x, y를 더해서 2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독립적인 식의 개수가 여기에서 1이다, 하나다 라고 하면 자유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 1이 나오겠죠. 그런데 똑같은 식인데 여기 이제 독립적인 개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해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자유도에 대한 부분은 1이다 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이거 외에도 결정이 된 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독립적인 식이 두 개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y가 1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거의 해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개의 그 변수는 똑같이 x하고 y 이 두 가지가 되지만 이 독립적인 식의 개수가 x 플러스 y는 2고 이때 y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답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자유도는 제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몇 개의 이 변수 값을 고정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자유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그냥 외워두시면 편리할 거예요. 성분의 개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느냐, 기체상이냐, 액체상이냐에 대한 부분, 그거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자유도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깁스 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개의 세기 상태를 특징 지어주는 변수들의 총수와 그 변수들을 연관시켜주는 독립적인 식의 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식이다 해서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상의 수와 자유도의 수는 이 둘의 합은 개의 성분의 수와 그 다음에 조성과 무관한 변수의 합과 같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깁스 상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값이다. 이 식은 또 다시 표현을 하면 F 중심으로 자유도 중심으로 해서 이 식을 표현하면 F는 C 마이너스 P 플러스 N 값이 여기에서 그 조성과 무관한 변수에 대한 값이 2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2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온도 그리고 압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2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2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온도까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n 값이 1이다라고 놓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삼중점에서의 자유도를 구하면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기울기를 과장해서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삼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온도에 대한 범위 그리고 이제 압력에 대한 범위로 이렇게 각각 나눠줬을 때 지금 이 삼중점에서의 자유도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F는 C-P 플러스 2인데 여기에서 이 삼중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조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존재하는 상이 세 가지가 지금 있는 거죠. 기체, 액체, 고체 플러스 2 하니까 0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고체에 대한 부분, 요 상과 액체상, 기체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 고체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 이 고체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 고체. 자, 이 경우에는 역시 C, 즉 조성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조성이고 마이너스 고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 그리고 플러스 2를 하니까 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이 고체 상태에서는 세기 변수 2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액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조성이 1이고 액체 상태도 하나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라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액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기 변수가 2가 된다. 즉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세기 변수가 2가 된다는 것, 즉 온도나 압력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기상에서 기체와 액체가 만약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똑같은 조성이고요. 마이너스 이때는 두 가지, 즉 기체와 액체가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거는 1이 된다. 그래서 이 1이 의미하는 것은 기체 액체 평형 상태에서만, 즉 자유도가 1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0도다 라고 이제 고정을 해버리면 이때는 압력이 1기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유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 봤습니다.